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2학년도 임용 시험이 오늘부로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그리고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학 시험 관련해서 어,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저는 좀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근래에 봤던 뭐 3개년 혹은 4개년 정도 그 교육학 시험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이 제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제일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쉽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매우 어려워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어려워하셨었고 좀 당황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한 뭐 몇 분 정도 쉬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범 답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이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 시험이 왜 어렵게 느껴졌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또 어떤 요소에 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 제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를 풀면서 저도 매우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이게 왜 어렵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막 모르는 내용이 막 나왔다. 엄청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고 예를 들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어렵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어려웠냐면 첫 번째, 이게 답을 우리가 보자마자 떠올려서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우리가 서본결을 갖추어서 쓰고 4가지 묻는 요소에 대해서 뭐 4가지 안에 2가지씩 들어있으면 뭐 8가지 뭐 9가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는 4가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 쓰는데 1시간은 매우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알고 적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촉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답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직적 연계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수직적 연계성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도 교육학 어느 정도 한 2, 3년 공부하시고 또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또 교육과적 재구성 이것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그러니까 수직적 연계성의 개념은 알고 있을 거예요. 수직적 연계성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리고 교육과적 재구성은 이러이러한 거고 뭐 방법은 이러한 게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의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 측면의 수직적 연계성이 가지는 학습자 측면의 이거 어떤 개론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수직적 연계성을 시행하면 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걸 또 뭐 2가지나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게 하는 건 매우 힘든 거예요. 1가지 정도는 적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육과정 재구성이 뭔지는 알죠. 근데 그거를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범위와 계열 그리고 교과 간이 아니라 교과 내예요. 한 교과 안에서 그 단원의 범위 그리고 계열 그거를 조정할 건데 그때 교육과정 재구성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답안이 나와 있다고 보기 좀 힘든 거죠. 우리가 교육학 지식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뭐 저도 유명하신 분들 그 교육학으로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교육학 개론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답안이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교육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뭔가 그 안에서 생각까지 해서 쓰게끔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좀 생각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문제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시간 안에 적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좀 더 30분 혹은 뭐 20분 정도만 더 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적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한 부분에서 뭔가 당황해버린다? 그럼 그 다음 문제라도 직관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보면 2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총평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2가지 이 부분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총평 관점에서. 그래서 총평 관점, 평가가 이거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두 가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저 생각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평가는 학기 초에 실시하는 진단 평가를 할 건데 그때 총평의 관점에서 학습자를 진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평가랑 총평이랑 섞어서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매우 그냥 진단 평가를 냈으면 쉬웠을 거예요 아마. 쉬웠을 건데 그거를 총평의 관점에 섞어서 학습자를 진단한다고 해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험이. 이 부분도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을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보는 관점이 좀 애매한 거예요. 보면 평가 결과로 이렇게 뭐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기준 지향을 쓰지 않는다는 거겠죠. 기준 지향을 쓰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뭐 성장 지향평가, 능력 지향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걸 묻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또 있었었고 그래서 또 문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가 과정을 평가 결과로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평가 과정을 바탕으로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비교를 하지 않는 거에 초점이 드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래도 뭐 정확히 이 부분은 답을 적을 수는 있어요. 기준 지원 평가 외에 준거 지원 평가, 성장 지원 평가, 능력 참조 평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택해서 적으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네 가지 중에서 명확하게 적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당황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 안에 두 가지씩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총 네 가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교육 과정과 평가 부분을 볼 때.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정확히 답을 알고 적을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한 가지도 이게 능력 창조 평가, 성장 지향 평가, 준거 지원 평가 이거를 묻는 건지가 캐치가 안 된다면 알고 있어도 이 부분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쉬웠나? 다음 문제는 한번 보면 교수 전략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 부분은 좀 쉬웠습니다. 보면은 왜 디캐리 모형에서 그 체제적 교수 설계에서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거는 뭐 교육학 개론서나 내용들에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동기 유발 전략, 그다음 뭐 교수 전략 피드백 전략, 그다음에 수업 자료 준비, 뭐 매체 활용하는 거 이런 다양한 전략 중에서 그 두 가지 선택해서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쉬웠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괜찮았다. 근데 또 다음 문제가 또 애매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쓰되 테크놀로지 함께 제시해라.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공학적인 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하면 뭐 줌이나 뭐 쓸 수 있는데 뭐 패들릿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답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범위까지 테크놀로지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적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했던 거죠, 이 문제도.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게 적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기술인지 뭐 인터넷을 활용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어떤 줌과 같은 특정한 그 플랫폼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적는데 이것도 생각하고 적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겁니다. 이 교육학은 생각하지 않고 딱 그 내용을 적는 데만 딱 1시간 걸립니다. 따져보면. 근데 생각을 자꾸 하게끔 유도하고 답안이 열려 있다 보니까 제한 시간이 적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앞에 문제에 비해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3번 문제는 그래도 좀 쉬웠다. 그래도 저는 수익적 연계성이나 교육과정 재구성 이 부분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평가도 마찬가지로 총평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도 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문제 마지막에 또 애매하게 나왔죠. 그 학교 중심 연수 연수 이 부분 그 생각해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연수라고 하는 게 결국 교원의 그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어떤 교육적인 방안이지 않습니까? 교사에 대한 교육이죠.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장학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중심 연수 대표적인 게 뭐 컨설팅 장학이지만 학교 중심 연수에 해당됩니다. 장학이긴 하지만 이름이. 왜냐면 장학과 연수의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연수든 장학이든 교원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움과 지원을 줄 수 있다면 그 장학도 연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장학, 그 다음에 연구 수업도 해당됩니다. 연구 수업을 통해서 연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교내 자율 장학,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요소들이 있고, 이들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자신이 자유롭게 답안을 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려있는 게 거의 따져보면 4번인 거죠, 4번. 이거는 진짜 이 네 가지 중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 활성화 방안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마지막 문제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적어야 돼서 힘들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좀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뭘 적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좀 활용해서 적으면 답안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답안만 보시지 마시고, 제 답안을 말씀드리지만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 모범 답안 중 그냥 제가 생각한 하나의 주관적인 모범 답안일 뿐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관적인 판단을 한 거고, 다른 유명한 또 강사분들이 또 많은 이 모범 답안 올려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공통적인 요소는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공통적인 요소는 정확한 채점 기준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열린 답안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줄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수익적 연계, 그 교과의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는 수직적 연계성,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그 다음에 학기 초에는 종평, 학기 말에는 평가 결과의 다양한 해석, 그리고 여기 보면 교수 전략 개발과 온라인, 그리고 학교 중심 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범 답안도 제가 소수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내용, 이 답안에 저기 제가 카페에 자료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이 부분이 답안이 될 수 있냐,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주시면 저도 한번 내용을 찾아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 완벽한 답안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열린 답안의 허용 범위를 생각하면 이 정도로 적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답안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 자료는 그 다음 카페에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비전교육학 검색하시면 아마 카페가 나올 겁니다. 네, 시험 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고, 답안 여러분 보시면서 하루 한번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학 내용,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이론들, 그리고 우리가 교육학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은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열린 답안이 나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지식을 통해 쓸 수 있게끔 더욱더 핵심적인 이론은 더욱더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2022학년도 모범 답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